이제 여러분들 그 설계라는 게 결국은 운해와 잔해의 그 굉장한 그 코워커,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획과 조사의 단계를 통해서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이 나오고 그게 또 이제 잔해의 역할에서 앞으로 그 가공, 조리, 뭐 생산, 검증, 판매 이런 거는 결국은 또 인스펙션, 미리 예측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거를 다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운해와 잔해가 굉장히 조화롭게 여러분들이 발전이 돼야지 최고의 레벨의 설계를 할 수가 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설계, 공간 설계 정도에만 머무른다면은 굉장히 이제 뭐 그냥 엔지니어로서 일반적인 삶이라면 앞으로 엔지니어로서 좀 이름 날리고 멋지게 살려면 이런 걸 하면 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죠? 그 사람한테 맡겼더니 그 사람은 이 뭐 마케팅까지도 고려한 설계를 하더라.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비전을 좀 가져야 될 거고 우리가 그 설계의 대상은 결국은 인생 설계도 있고 제품 설계도 있고 사업 설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설계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제품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인생 설계하고요, 제품 설계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저한테 그 미션하고 비전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써내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 차원이 다른 건가 혼재 있는 거예요. 내가 제품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설계를 할 것 같으면 그에 맞도록 사업 계획서가 이렇게 차별화 포인트도 가야 되는데 내가 제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는 나의 그 인생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레벨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본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버전이 이게 레벨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보셨고 또 들어봤을 겁니다. 차원. 이제 차원이라는 게 굉장히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공대 기계공학 같은 경우 차원이 제일 기본 차원이 뭐가 있을까요? 차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차원이 있을 텐데 한번 생각나는데 말씀해 보세요. 차원. 3차원. 3차원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원. 차원이요. 그 우리가 공간에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 로봇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로봇이 공간상에서 포지셔닝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로봇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공간상에서 차원이 벌써 여기 차원 지금 제가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이게 차원이죠. 90도, 90도, 90도 세 개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차원이 나왔죠. 3차원. 근데 공간에는 3차원 외에 또 차원이 또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하냐? X 방향에 대해서 로테이션이 존재하고요. 그죠? 그러면 이쪽 방향의 로테이션을 세타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축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세타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걸 세타 Z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상에 있어가지고 차원을 공간의 차원에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놓을 때 여러분들 표시할 때 어떻게 되냐면 X, Y, Z 상의 포인트 어느 포인트에 놓여져 있고 이게 X축 기준으로 로테이션이 얼마 돼 있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로테이션이 얼마 돼 있고 Z축 방향으로 로테이션이 얼마 돼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표현을 하면 X
y, z, 세타 x, 세타 y, 세타 z로 표현이 되죠. 그거를 어떤 함수 f로 하면은 이게 뭘까요? 이게 이걸 말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차원이 항상 6개가 있어야지 공간상에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관절 로봇 있죠. 관절로만 이루어진 로봇. 팔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 세타 5, 세타 6 요 6개의 그 관절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요런 식으로 합니다. F 아크 이해가 되세요? 결. 이 공간상이 이걸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역으로 이런 6개의 그 차원을 가지고 역으로 뭔가 함수 계산해 좀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포지셔닝을 해주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이런 숫자 함수에 의해서 뭔가 나오겠죠. 이게 뭐냐면 그 로봇 엔진이라고 합니다. 로봇 수식. 이거를 로봇 수치 제어라고 하죠. 결국 그 사인 코사인으로 해가지고 공간상의 x, y, z하고 세타 x, 세타 y, 세타 z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로봇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수치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제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x, y, z 상에 공간상에 이렇게 두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내 팔이 결국은 회전으로 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모타로 말하면 이쪽 회전도 되고 뭐 이것도 회전되고 이렇게 회전이 되죠. 이런 게 6개가 있어야만이 6자유도를 자유도가 같아야만이 이 자유도를 만들어주거든요. 뭐 이까지는 뭐 깊이 있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 결국은 6개의 차원이 있어야만 6개의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로봇은 이 회전관절 6개를 가지고 직선 축 세 축에 회전축 세 축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놓아줘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자, 이게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하는 거는 결국은 x, y, z, 세타, 이걸 가지고 공간 배치를 하는 그런 설계를 하는 거고 이 차원 외에 또 무슨 차원이 있을까요? 무게. 그죠? 무게라는 킬로그램 뭐 예를 들어가지고 F 단위가 있을 거고 이 킬로그램 F라는 건 mg죠. 그죠? 1kg이라는 뜻은 거기에 1kg 곱하기 9.8m/s 제곱을 해야만이 결국 1kg이라는 질량이 나오는 거죠. 맞죠? 항상 요게 이게 뭐죠? 결국은 1kg에다가 9.8 m/s 제곱이라면 이게 9.8 kg m/s 제곱인데 이게 뭐죠? 뉴턴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9.8 뉴턴이 1kg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 차원이 뉴턴이라는 것도 차원이지만 킬로그램 m/s 제곱 요거 하나를 두루뭉실해서 그냥 뉴턴으로 나타낸 거고 이런 것도 차원이라는 거죠. 킬로그램과 미터와 초가 어떤 차원이 여기 세컨 차원 2개에다가 미터 차원과 킬로그램 차원 요 4개의 차원이 합쳐져 가지고 뉴턴을 나타낸 겁니다. 이것도 차원이에요. 차원. 또 이런 그 킬로그램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뉴턴 차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 이제 차원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결국은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 차원은 만들어진다. 차원은 이런 베이스 차원 킬로그램
프레임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 미트라는 차원하고 여기서 초라는 차원도 나왔잖아요. 세컨, 초. 이런 공간과 무게와 시간을 조합을 해가 비빔밥을 하면은 결국은 또 다른 차원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이 뉴턴은 결국은 몇 킬로그램에다가 그 공간에다가 초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철학에서 말하는 그 프레임 있잖아요. 그죠? 그 프레임이 이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뉴턴이라면 1m/s 제곱, 킬로그램, 1kg m/s 제곱을 우리는 뉴턴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건 하나의 우리가 그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프레임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1kg 중이라는 건 뭐냐면 9.8 뉴턴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1.1kg F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kg 하면은 그 항상 중력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걸 우리 엔지니어로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9.8 뉴턴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엔지니어 관점에서의 프레임이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죠? 근데 이거를 일반 인문학하는 사람은 9.8 뉴턴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건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공대에 있는 사람은 9.8 뉴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막 엔지니어 설계하고 지금 경영하고 막 넘나들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브랜드 한번 볼게요. 브랜드. 경영학에서 말하는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브랜드라는 거는요. 자, 브랜드가 뭐였죠? 브랜드가 여기, 그죠? why가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원인. 목적이 뭐냐? 할 때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려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목적은요. 왜? 목적. 적이 뭐냐면 적을 두다. 본적이 뭐냐? 당신이 태어난 그 근본 베이스가 뭐냐? 그 뜻이거든요. 하려는 베이스가 뭐냐 이 뜻이에요. 적을 두다. 목표의 근본 베이스가 뭐냐? 무엇이 어디죠? 어디 목표예요. 목표에 대한 적이 뭐냐? 베이스. 이건 베이스라는 뜻이에요. 근본적인 엔진이 뭐냐? 엔진. 하려는 ENGINE. 하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게 뭐죠? 미션이죠, 미션. 이건 뭐죠? 비전이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이거는 니즈고, 고객이 원하는 거고, 고객이 원하는 걸 해야만 되니까 should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야만 되는 거. must. 영어로 말하면 must. 이거는 want예요, want. wish, I wish 할 때 wish, dream. 뭐 같은 말이에요. 예. 결국은 이거와 why와 what에다가 또 한 가지 how. 어떻게? 수단. 이걸 하기 위한 different예요, different. 남과는 차이점이 뭔가. 그죠? 이게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술에는 뭐가 있죠? 가격 대비 성능, 이런 거죠. 그걸 만족시켜주는 기술. 자, 그 중간에 여기가 브랜드예요, 여러분. 그러면 브랜드는 차원이 몇 개입니까? 3차원이죠. 브랜드는 차원이 3개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why라는 차원과 그 다음에 what이라는 차원과 그 다음에 how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차원의 이 3개의 차원 중에 포지셔닝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찾아내는 게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남들이 보면 화이로서 무수히 많은 그 화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면 뭐 이게 레벨 차이가 아니고 경우의 수의 차이가 이렇게 막 있고,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 매트릭스로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 EU, B EU, C EU, D EU, E EU, F, G, H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미션은 뭐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에 또 뭐 A, 스몰 a, B, C, D, E, F 그 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나는 꿈이 B다 하면 여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의 꿈은 C인데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E다 하면 D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다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채워져 있어요. 다 이렇게 이유와 그 다음에 나의 꿈이 전부 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 전부 다 막 여기가 한 80%가 대부분이 여기에 수렴이 돼 있다면 80%가 여기에 수렴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미션과 비전이 사람들 다 비슷비슷해. 그죠? 하는 것도 다 비슷비슷해. 그러면 이 how, 즉 차별화를 나는 뭘로 할 건가? 그래서 이거를 이 공간상으로 이제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여기 3차원적으로 여기 막대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3차원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잘게 해가지고 여기서 수단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나는 남들이 안 하는 어느 포지션의 수단을 가지고 할 건가? 그걸 찾아내는 게 브랜드다.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브랜드를 찾는다는 거는 결국 디프런트입니다. 수단적으로 내가 뭘 남들은 전부 나도 예를 들어 남을 위해서 뭐 어떻게 살고 싶고 나는 뭐 어떻게 살고 싶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 디프런트로서 이 안에서 또 차원이 또 있는 거예요. 무슨 차원이 있냐면,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기계공학을 해요. 기계라는 거를 하고 기계공학을 해요. 기계의 설계를 해요. 기계 설계. 그리고 또 여기에 이 안에서 차원이 또 막 세분화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3가지 정도를 하면은 남들 이 디퍼런트 관점에서 차원을 다 차원으로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할 때는 여러분이 만약 기계 설계과면 전국에 기계 설계과 학생이 몇만 명은 될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우리는 스페셜하게 예를 들어 자동차 쪽으로 만약에 특화를 하겠다. 그러면 기계 설계를 하는데 자동차 쪽으로 하는 쪽은 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어디 쪽하고 국민대학교 기계설계과의 뭐 자동차, 그러니까 몇 개로 압축이 되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자동차인데 더 스페셜하게 간다면 또 뭘 하냐? 우리는 뭘 하면 좋겠어요? 그 국민대학은 좀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가겠다. 뭐 예를 들어 국민대학교에서는 안 하는 걸 해야지. 무인자동차 쪽은 하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는 좀 필요할 실용성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를 가전제품화 시키는 그런 컨셉으로 뭘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가전제품화 아니면 전자화, 모든 걸 전자화시키겠다. 이래서 이 부분을 인덕대학교 기계설계학과에서는 자동차를 굉장히 뭐 전자화시키는데 스페셜하다. 전기자동차를 만드는데 스페셜. 그럼 요거는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설계 쪽은 인덕대학교가 대한민국에서는 넘버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디프런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인덕대학교 기계설계학과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브랜드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내가 그런 데 스케줄하게 하겠다. 아니면 RC카를 통해서 RC카를 대형화 시켜가지고 전기차화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차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블루오션은 빈자리를 찾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남이 안 하는 걸 해야지 블루오션이고, 이렇게 수많은 매트릭스 중에 이 부분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면요, 내 한 명 정도는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요즘 박근혜 정부에서 말하는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빈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신이 만들어 놓은 그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차원으로 차원이 1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전부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줄을 세우니까 내가 삐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 우리나라가 만약에 한격사회를 해가지고 줄을 세운다면 서울대부터 어디 대학까지 줄로 그 성적으로 만약에 모든 걸 다 해결한다면 삐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성적은요, 대충 해도 돼. 정작 필요한 거는 다차원을 가지고 내가 이런 성적이란 차원이 아니고 좀 더 다른 차원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거기서 내가 빈 곳을 찾아내면은 여러분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죠? 그 찾아내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거, 남들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의 그 중간 저점을 찾아내고, 그 중에 내가 남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디퍼런트를 찾아내면 거기에 빈 곳이 엄청나요. 이 공간의 3차원 사이에는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게 결국은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거를 내가 하면은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내 잡 정도는 내가 만들어내고 그걸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듀 크리에이터라가 강의 지원 전문가인데, 이분도 남이 안 하는 거 하나 잡을 만들어내가 지금 돈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이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볼 때는 지금 하는 사람 몇 명 없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분야는 제가 볼 때 쉬울 것 같은데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감이 있어야 되거든. 그건 내가 좋아해야 하는 거거든. 저보고 맨날 하라면 전 못해요. 왜냐하면 난 관심이 없거든. 나는 제가 좀 기계공학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기 조작하고 이런 거 되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상상력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항상 그 차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지. 조금은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런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고 이걸 남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책 내고 강의하고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마루타가 돼가지고 해보고, 그리고 또 보완하고, 그리고 또 책 내고 또 강의하고 또 컨설팅하고 코칭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보고 만약에 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고 맨날 그래라 그러면 전 못한다 이거지. 왜? 흥미가 없거든. 그건 희한하죠. 내가 흥미가 없지만 다른 사람은 흥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흥미가 없지만 내가 흥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모형 자동차 아니면 뭐 플라모델 이런 거 저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밤새도록 한 3일을 해도 정말 재미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진짜 플라모델 하나 뭐 이렇게 아니면 RC 모형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10만 원이면 비싼 거죠. 한 30년, 40년 전에. 그걸 사가지고 이불 덮어 쓰고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해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성적이 빡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래도 저는 재밌다 이거. 이불 덮어 쓰고 이렇게 책상 전등 있죠. 그 안에 몰래 집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들킬까봐 이불 덮어 쓰고 한여름에 해보세요. 땀 펄펄 흘리면서 하는데 저는요 지금 생각하면 미쳤다고 생각해요.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덮어 쓰고 하고 부모님은 이제 낮에는 또 이제 나가시니까 혼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다가 부모님 들어오면 또 이불 덮으시고 막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래도 기계공학하고 잘 맞았던 이유 같아요. 저도 그런 열정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뭔가 이런 걸 해도 설계를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작품 활동하는 느낌? 여러분도 그래. 설계를 하면은 몰입이 돼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아침 출근해가 한 9시부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설계 딱 하는 그때부터 완전히 몰입되는 거예요. 작품 활동이에요. 화가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랑 좀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화장실 가는 걸 참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오줌 누는 것도 참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설계하러 가는데 이거 조금만 더 가지, 조금만 더 가지 하는 게 몇 시간씩 참으면서 막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열정이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아침에 밥 먹고 딱 앉으면 점심 때 또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또 밥 먹으러 갔다가 또 앉아 또 하다가 저녁 때는 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그 완전히 한 몇 년이 그냥 꿈같이 지나가요. 진짜 큰 프로젝트 하나 하고 나면 한 2, 3년 완전 도 닦고 나온 느낌? 머리가 엄청 맑죠. 왜냐? 별로 고민할 게 없거든. 그냥 들어가면 계속 설계하고 집에 가서 자고 집에 가서도 누워가 있으면 그 머릿속에서 설계하고 있어요. 막. 그죠? 막 익스트루드 시키고 컷 시키고 막 로테이션 시키고 드래프트 시키고 뭡니까 셀 시키고 막. 자, 여러분들 그 설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설계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설계해가 제품 만들어 보신 분 실제로 아니면 내가 그래도 제품 디자인 설계까지 해봤다. 대부분 해보지 않았어요? 뭐 숙제로 그때 해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점토로 나가면 점토를 꽉 뭉쳐놓고 파낼 건가? 아니면 점토를 집 보도블록 벽돌 쌓듯이 쌓아나갈 건가?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블록을 일단 최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각하듯이 조각하는 기법이 있고요. 설계도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해가 안에 파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쌓아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벽 이렇게 만들고 벽 만들고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붙여나가는 거지. 이런 것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컨셉이 필요한 게 예를 들어가지고 검정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검정 설계는 파나가는 관점이죠. 왜? 몰드는 검정 뭡니까 스틸 블럭을 깎아 나가잖아요. 그걸 붙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실제로 제품을 그렇게 가공한다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해가 좀 되시죠? 만약에 내가 프레스 검정을 한다. 프레스 검정은 어떻게 보면 붙여나가는 평가나 이렇게 프레스를 시키면 이것도 잘라내는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설계를 하면서 실제로 미리 해볼 거를 해본다 생각하고 이거를 컨셉을 깎아 나갈 건지 적청으로 만들어 나갈 건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한 설계가 돼야 돼요. 좀 여담인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차원이 이런 거다. 저는 시간이 기본적인 차원이다. 자, 결국은 XYZ와 이제 이 회전축 3축에가 이 회전축 3축을 또 다르게 말하면 자동차에서 뭐라고 말하면 펜 틸터 요, 펜 틸터 요라고 하죠.
그 들어보 자동차 이렇게 할 때 요잉 생긴다, 아니 틸팅한다, 펜. 우리 이 저 카메라 아니면 이런 저 아파치 헬기 보면 카메라 있죠. 카메라가 펜, 틸트가 되면은 웬만한 건 다 커버 되거든요. 그죠? 그 아파치 보면 앞에 보면 그 카메라 이렇게 쫙 있잖아요. 아이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 펜 틸터도 다 돼 있어요. 레이더도 펜, 틸터, 미사일도 펜, 틸터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차원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루오션을 찾아내는데도 차원을 이용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차원이 모이면 프레임이 된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여기서 뉴턴이라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이것도 여러분의 머리에 컨셉에 딱 박혀 있으면 세상을 볼 때 하나의 차원이 생긴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런 뉴턴의 컨셉도 알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컨셉을 많이 알면은, 단위를 많이 알면은 그만큼 프레임이 생기기 때문에 이너시아, 뭐 관성 모멘트 할 때 I로 하잖아요. I가 어떻게 되죠? 미터 갑자기 졸업한 지 오래되니 갑자기 안 나오네. 미터 제곱 세컨? 뭐 하여튼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너시아,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람이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이제 더 하시라는 게 이게 학위를 올리기 위한 공부도 있지만은 내가 뭔가를 많이 보고 차원을 넓히는 거예요. 아, 그런 컨셉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구나.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 가나 시간이라는 차원은 항상 들어가요. 그럼 시간 차원이 어디에서도 들어가냐? 전략에서도 들어가요. 전략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여기 시간 차원이에요. 시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도가 높은 거, 여기에 중요도가 높다는 거는 P가 높다고 합니다. P가 뭐냐면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는 뭐로 되어 있냐면 효율과 효과, efficiency와 effect로 되어 있어요. 즉, 이 시간에 따라서 효율이, 이 퍼포먼스가 가장 높은 거를 제일 앞에 줄을 세우고, 두 번째 세우고, 세 번째 세우고, 네 번째 세우고, 다섯 번째 세우고. 즉, 이 현재 기준으로 내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이러면은 결국 퍼포먼스가 가장 수치화시켰을 때 높은 거. 아까 설계라는 게 뭐죠? 계라는 게 수치화시키는 거잖아요. 설자가 뭐죠? 가정이죠. 즉, 우리가 전략이라는 게 수학 분석을 하면 뭐 opportunity하고 스트롱이 있으면 OS 전략 이런 거 보면 미리 그런 예측을 해가 거기서 가장 목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그 목표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 퍼포먼스 관점에서 가장 efficiency와 effect를 같이 수치화시켜가지고 했을 때 가장 큰 게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장 앞에 두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시간에 있어가지고 현재에 있어 가장 먼저 할 거를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앞에 요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거를 전략이라고 해요. 당신이 전략이 뭐냐면 요 항목들이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해야 될 건데 해야 될 거의 그 수치화시켜 보니까 이게 가장 키가 크더라 이게. 그래서 그걸 제일 앞에 줍니다. 성공한 사람은 7가지 습관을 보면 중요한 걸 먼저 해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 중요한 거 먼저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걸 먼저 해라. 친구 관리, 아니면은 내가 브랜드를 쌓기 위한 어떤 신뢰를 쌓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했는데, 그 중요하면서도 급한 걸 우선하고, 그 다음 중요하면서도 급하지 않은 걸 그 다음에 하고, 중요하지 않고
급한 건 하지 말고, 급하지 않은 건 하지 말고,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게 있어요. 먹고 뭐 항상 해야 되는 거 그런 걸 그 다음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까지예요. 중요한 사람 7가지 습관 이런 처세수를 보면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장점입니다. 저는 이제 그 레벨을 한 단계 뛰어넘어 가지고 설계 관점에서 수치화시키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부여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 수치화가 뭐냐? 수치화. KPI거든요. 키가 뭐죠? 키면 할 때 키가 중요한. 이게 중요란 뜻이에요. 중요. 퍼포먼스가 이 퍼포먼스죠. 인덱스가 뭐죠? 인덱스가 치수라는 뜻이거든요. 치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포먼스가 수치. KPI를 도출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를 하거나 사업 계획서를 할 때 KPI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유식한 겁니다. 왜? 그 KPI라는 것은 개발 목표거든요. 이게 개발 목표. 오늘 완전히 그냥 엄청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까지 트레이닝을 시킨 거고 지금부터는 엄청 깊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이해를 다 하면 여러분들 레벨이 상위 1%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위 1%라는 게 자화자찬인데 제가 상위 1%라고 말이거든요. 하여튼 농담이고 이 KPI가 결국은 이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이걸 수치화시킨 거죠. 그래서 수치가 이게 가장 수치가 높고 그렇게 한데 그럼 퍼포먼스가 뭐냐? 이피시언시와 이펙트를 합한 거다. 이피시언시가 뭐냐? 효율과 이건 효과죠. 이펙트, 효과를 합한 수치값이 퍼포먼스다. 자, 시간 차원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제 다음이 뭐냐면 더 있어요. 이게 더 있는데 이렇게 모순을 또 정의하고 그 모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모순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모순이 왜 중요한지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할게요.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아마 머리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빠졌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든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고민을 좀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출석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